의원 국회의원들 붙들게 하잖아. 뭘 막아? 국회의원들을 막으면 되겠어? 이 양반들 지금 도대체 어떤 경찰이야? 자, 저희가 3월달에 한참 진행하다 잠시 중단했던 12.3 그날 국회 이야기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전진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머리는 언제 삭발하셨어요? 3월 11일 윤석열 석방되고 나서 어, 예, 바로 했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세 분은 지금 복지 소속이죠? 네, 네. 보건복지위원. 복지 소속. 그리고 세 분 모두 그날 해제 표결에 참여하셨어요? 네, 네. 당연히 참여했죠. 예. 당연히. 자, 저희가 그 확인해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의원은 신정훈 의원이었어요. 네, 10시 44분 사진 띄워주세요. 신정훈 의원이 국회 맞은편 건널목을 건넙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도착했고 신정훈 의원이 제일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회관에 있다가 국회 정문을 제일 처음 지킨 의원은 김영환 의원이었어요. 네. 이건 김영환 의원이 네. 신정훈 의원 지나가자마자 저 자리에 서로 마주치진 않았고 저 건널목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분이 국회 정문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 저렇게 10시 49분. 제 10시 옆방인데요. 네.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집에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날도 국회에 있었던 겁니다. 네. 집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10시 50분부터는 경찰하고 충돌하는 영상이 존재합니다. 네. 자, 10시 50분 경부터. 경찰이 그러니까 이게 다 기록이거든요. 네. 자, 뭘 근데 막아? 복지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을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양반들 지금 우선 도대체 어떤 경찰이야? 김윤 의원님 네. 언제 아셨어요? 저 이제 그날 좀 일찍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 텔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텔들이 올라와서 네. 그 영상을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너무 비현실적이니까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텔방에 계속 의원님들이 국회로 간다. 나 국회로 와라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저희 보좌진한테 연락해서 국회 가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국회로 갔습니다. 이야 아무런 드라마가 없네. 네. 집에서 말렸다든가 아니면은 보좌관 차 타면 안 될 것 같은 택시를 탔다든가 의원들이 참 여러 가지를 했던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꼭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저희 딸은 이제 지금 이제 대학원 다니는데 예. 아빠 안 가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가족들은 걱정되니까. 예, 그랬죠. 그런데 뭐 잘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이제 가기는 했는데 가면서 속으로는 이 국회 가서 다 한꺼번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가긴 했죠. 예. 아니 나이대로 보시면 이미 다 네. 광주도 기억하시고 예. 계엄도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네. 너무 감명하게 얘기해요. 소풍 가듯이 가실 것 같은데 몇 시쯤 도착하셨어요 그렇게? 11시 조금 넘어서 일찍 도착하신 네, 일찍 분입니다. 도착해서 그때 이제 마침 이 경찰이 막고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들은 들여보내주는 잠시? 네 잠시 들여보는 시간이어서 또 아무 드라마도 없이 잠도 안 넘고 한번 넘지 않고. 네, 문으로 유의 통과를 해서 다른 의원들은 막 싸고 담 넘고 그랬는데 우리 김윤 의원님은 그냥 집에서 나와가지고 보좌관 차 타고 아무런 저지 없이 쑥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무런 드라마가 없네. 영상도 그럼 안 찍으셨겠네요. 네, 예, 영상 아무 영상도 없어요? 네, 이 영상을 찍을 생각을 못했죠. 가면서 아무 드라마가 없으니까. 네 드라마가 예. 어떻게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예, 괜히 모셨네. 이거. 최소한의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서는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헬기 막 내려오고 막 네네네. 밖에서 막 난리 법석 벌어지고 그런 거. 이제 처음에 가서는 그 이제 정족수가 안 찼으니까 네. 다 의원들한테 이제 전화해서 네. 어디 계시냐 빨리 오시라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참 하고 있었고 이제 정족수가 차서 표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의장님이 안 들어오셔서 한참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오는 영상 뭐 문자 그렇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니까. 막 계속 보좌진들이 보내주니까 이제 안에서 빨리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바깥에서는 계엄군은 들어오고 의장님은 안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셔도 한참 기다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온갖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다 스쳐갔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생각 덕분에 행동으로 옮긴 거가 뭐가 있어요? 구함을 쳤다든가, 아, 네. 의장님 욕을 했다든가. 아, 예. 다른 의원님들이 뭐 빨리 표결합시다. 거수로라도 합시다. 막 이렇게 막 그 소리 지르고. 네, 소리 네, 지르고 다른 그러는 거를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김윤호 의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조용히 전체를 지켜보면서 네, 네. 영상 하나 찍지 않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아, 네. 참 위험하네. 예. 아니, 생각은 많이 났습니다. 그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그 서울의 봄의 한 장면들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5.18 12.12를 다룬 그런 영화 장면들이 스쳐갔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 광주에서 그 5.18 민주화 운동 일어났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 시민군들이 지나가던 모습, 계엄군 진입할 때 그 방송하던 그 여자분의 목소리, 우리를 잊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목소리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에 진짜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아 우리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네. 생각들이 나긴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만 하셔가지고 네, 생각만 하면서 예. 어떤 입증할 영상도 없고 네. 저를 믿으셔야 돼요. 행위도 남지 않고. 자, 우리 김남희 의원님은 광명시 을인데 네, 광명을입니다. 거기서 바로 달려오셨겠네?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차가 없었어요. 네. 차가? 없어서 네. 이제 그 저희 광명시에 저희 그 수행 기사분이 살고 계셔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를 픽업해서 갔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계엄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78년생이니까 어. 제가 아기 때만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저는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었고. 모두가 비현실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가는 길에 네.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제가 가는 사이에 이제 뉴스를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 이제 못 보는 거야라고 이제 카톡을 남겼는데 지금 네, 저기 뜨는데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엄마 못 보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이 뭔가를 들었나 보다. 아니 뉴스를 본 거죠. 근데 봤는데 뉴스를 본다고 해서 엄마가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혼자 했다고요? 모르겠어요. 야.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메시지를 남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엄마 사랑해라고 남겼는데 제가 저거를 못 봤어요.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야. 국회에 도착해서 어렵게 담을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제 막아서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빠 혼자서 저런 생각을 다 했다기보다는 네네. 아빠가 딸한테 했던 얘기가 그때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이 갑자기 못 보는 네. 거냐 뭐 엄마 사랑한다고 꼭 해. 네. 아빠가 시킨 거예요. 아 저희 남편이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하여튼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 가시는 남편은 이제 잘하고 오라고 뭐 네 남편은 오히려 담담했고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이제 딸만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근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못 보고 있다가 나중에 계엄이 다 종료된 그 해제된 이후에 그 메시지를 봤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아려서. 네. 아니 이게 해제됐으니까 살아와서 저런 걸 다 읽고 하는 거지. 네, 그렇죠. 하지 안 됐으면 다 끌려갔죠. 그렇죠. 못 지하 봤을 수도 벙커로. 있죠. 네. 네,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원님은 찍은 영상 같은 거 없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는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의원님들이랑 국회 앞에서
그때 강득구 의원님이 예. 들여보내달라고 막 하는데 제가 뒤에서 같이 서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 다음 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강득구 의원님만 찍히고 저는 이제 옆에 얼굴이 요만큼 좀 나오긴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자료화면 좀 확보하고 싶은데 하여튼 뉴스에는 잠깐 얼굴이 이렇게 비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도착했 계속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안 들여보내줄 것 같아서 이제 그 국회 담을 이렇게 돌면서 넘기 좋은 곳을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 경찰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군데가 조금 이제 뜸하더라고요. 충전소 있는 근막 아니요, 거기도 그건 막혔어요. 알고, 제가 거기 도착했을 막혔고. 때는 막혔고, 그 옆쪽으로 가서 도서관 쪽으로 가니까 조금 뜸해서 도서관. 네. 아 저기를 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지나가는 시민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김남희 의원 아니에요? 왜 안 넘어가요?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아니, 그래서 저는 넘어가려고 이제 눈치를 보면서 아 저기 조용하니까 저길 넘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막 화를 내셔가지고 경찰들도 저를 다 쳐다보고 근데 시민들이 갑자기 그때 막 우르르 몰려왔어요. 근데 그 장소에 오늘 반전이 많네 이거. 네, 그래서 서왕진 의원님이랑 전현인 의원님이 또 마침 계셨던 거예요. 시민들한테 혼났어. 왜 네, 빨리 안 네, 왜안 넘어가냐고. 넘어가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 셋이 있으니까 의원 그 얘기를 들은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희 세 명을 담장 위로 이렇게 올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뛰어넘었죠.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서왕진 의원님은 막 그 신발 찢어지고, 다치신 분들 네,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부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봤어요. 네, 지푸라기가 본회의장 왔는데 네. 막 머리에 머리가 지푸라기. 지푸라기가 막 묻어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위에 올려가지고 제가 거의 증인입니다. 밀어버리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네. 시민들이 집어 던지고. 네, 집어 던져서 이렇게 빨리 들어가고 빨리 이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상처 난 것도 제가 이제 SNS에 올렸거든요. 상처. 그래서 그날 여기 아. 발목 이런 데가 조금 찢어지고 이제 멍이 들었었는데 이거 사진을 올렸더니 이걸 보고 또 미국 방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집어 던진 거야. 네, 제가 그래서 미국 CBS 그 전국 방송에 출연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 저는 네. 그런 시민들이 꼭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네. 드디어 사례가 나왔다. 네네. 왜냐면 시민들도 지금 빨리 해제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안에 있어 막 화가 나는 거죠. 네. 왜 빨리 안 들어가냐고. 네, 그래서 혼났어요, 제가. 혼났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시민들 덕분에 정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있었어야 했는데 집어 던져.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넘어가가지고 그 뒹굴고 막 국회의원 네네. 쩔뚝거리면서 국회로 들어가고. 네, 쩔뚝거리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라도 찍은 영상 없습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영상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네네. 자. 네. 우리 전진수 의원은 광주 북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제가 그날 저희 그 초선의원들 중에 69년생들 닭띠 네. 꼬꼬 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마침.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쿠치나오 거기서 이제 되게 와인 한 잔 먹고 되게 기분 좋게 있고 제가 국회 와서 계속 허리가 안 좋아서 항상 여의도 공원을 집에서부터 하면 1시간 딱 운동을 하는데 그날이 운동 9일차 집에 막 들어가는데 집은 어딘데요? 이 근처예요. 저 파천교 바로 넘어서 예, 볼꿀 그 건물 있는 아무튼 그 네. 분인데 거기에 이제 오피스 같은 데를 마련하셨고. 예. 전화가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역의 구의원한테 의원님 계엄이 뭐예요? 계엄을 몰라서가 아니라 계엄이 뭐예요? 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막 집에 들어와서 씻고 막 앉았는데 전화가 와서 숙소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계엄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일단 전화 끊어봐. 이렇게 하고 이제 인터넷 뒤졌더니 계엄령이 터졌고 그 순간 제가 그 집에서 이 국회까지 한 15분 걸리는데 택시를 부른 거예요. 아들한테 얼른 택시 불러. 그랬는데 기다릴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거 아들을 데리고 국회까지 뛰었어요. 국회까지 뛰어갔어요? 예, 뛰어왔어요. 와 정말. 이거 드라마틱하다. 정말 뛰었고 근데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올 때 마음이 기다릴 너무 수가 없어서 택시 일단 취소하고 너무 취소. 급하니까 막 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숙소에서 예. 왔으니까 아마
보통 걸어서 한 15분인데 10분 이내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10시에 한 35분에서 40분 정도의 전화를 받았고 그때 바로 옷만 갈아입고 그냥 뛰었는데 아들과 예 아들과 뛰고 아들이 이제 아들은 왜 뛰었어요? 엄마 혼자 못 보내니까 그래서 본인이 같이 가겠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같이 가겠다고 해서 저를 이제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야.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국회 정문 앞에 신호등에 딱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네. 몇 시쯤 도착하신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뛰었으면 10시 한 50분에서 55분 정도에 도착한 것 같아요. 저희 일찍 시간을 도착.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회 정물 봉쇄하기 직전에 도착하셨네. 직전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그 이쪽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데 건너니까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 바로 하고 근데 중간에 전화가 여러 통이 왔어요. 실은 막 뛰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빨리 지금 전진수 너 국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나중에는 몰랐는데 저희 엄마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저희 엄마가 네. 그 제가 한참 있다가 한 며칠 뒤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근데 엄마 딸이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안 했을 때 통화를 했대요, 제가. 제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저희 했답니까 어머니? 엄마가 지금 어디냐 몸 조심하라고 나서지 마라고. 아니 그 광주를 기억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딸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니까. 광주를 겪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광주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이모도 5.18을 다 경험을 했고 이래서 저희 이모한테도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진수가 몸 조심해야 된다.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집에 가만히 있어라. 국회 가지 말고 예. 집에 있어라. 그래서 이미 국회로 뛰어왔는데. 예, 그래서 국회 막 도착하니까 경찰이 바로 이제 봉쇄를 하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악을 지르고 싸웠지 않겠습니까? 당장 문 열어라. 나 국회의원이 내 못 들어가냐. 누구야 책임져 당장 나와라 막 이렇게 하고 그 소속이 서울 경찰청에서 너네 오다 어디서 받았어 했더니 경찰청이래. 그래서 신종훈한테 전화해갖고 이제 상황 분간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이거 빨리 시켜라 막 이러니까 신종훈 의원이 전화를 하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예 악지르고 싸우고 이러다가 저는 수소 충전기 하는 데로 넘어왔어요. 근데 정무는 이렇게 다리를 넘으면 걸치고 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수소 충전기는 볼 때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 소주 박스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넘을 수가 없는 거,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2번 시도하다가 보좌관 한 분이 넘어가서 제가 오님 받을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저를 받아주고 넘어가고 거기서부터 그 본청까지 뛰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삭신이 애린다는 표현 아신가? 온몸이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서 갔더니 한 20여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아마 김남희 의원도 제가 전화를 해서 오님 어디세요? 어디세요? 지금 어디까지 오셨어요? 복지위원들 챙기셨고. 예, 네. 오셔서 수소 충전기 지금 별일 없이 넘어오니까 거기로 오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막혔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의원님 갔을 오고 때는 계신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아무튼 들어가자마자 의원들 체크하고 그 제 또래들 제 옆좌석들 앉은 사람들 전화하고 복지위원들 전화하고 어떤 분은 이제 출발했는데 2시간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네. 아무튼 영상 없나요 영상? 저 그날 네. 영상을 찍을 정신도 없었고 아무튼 뭐 들어오자마자 그거 하고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휴대폰 네. 비밀번호도 바꾸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5.18을 경험했던 세대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김윤호 의원님도 광주 출신이어서 그러는데 저는 딱 장면 하나가 계속 그 돌아간 게 5.18 사진 중에 계엄군이 그 시민을 곤봉으로 때려 입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있어요. 늘 봤던 사람이고 울통 다 벗겨서 이렇게 네. 엎드리게 한 사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아스팔트에. 그 2가지 사진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게 저인 거예요. 이번엔 내가 그렇게 될 네, 것 같구나. 저는 그렇게 끌려갈 거다. 이런 국회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 다 그렇게 다 끌려갈 그렇게 거다.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 이제 계엄령이 해제가 안 되면 유혈 사태가 분명히 날 거다. 이런 게 이제 파노라마처럼 계속 이게 시간 타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정말 정말 심했고
스스로 이제 40년이 넘었잖아요. 5.18 일어난 지가. 근데 아, 내가 5.18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예. 근데 아무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동료들 최대한 올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표결하고 끌려간다고 생각하셨구나. 저는 그러니까 표결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 계속 계엄군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헬기 그래서 도착하고. 그러면 우리는 끌려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더 급하게 계엄 해제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악을 질렀죠 막. 소리 지르고. 아니 수기로 안 되냐. 의장 도대체 뭐 하냐. 현강판 그 전강판은 왜 그렇게 늦게 국회의장 열리냐. 욕했다는 사람이 그 아니, 욕은 하지 않았고 욕했다는 머리를 사람들이 질렀다. 많던데. 많은 의원들이 그 표결을 기다리면서 의장님 한번 바라보고 본청 문 한번 바라보고 언제 뚫리나. 예, 양쪽 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지. 예, 왜냐하면 그렇죠. 바깥에서는 계엄군이 국회 안에 진입해서 막 복도를 돌아다니는 영상과 사진이 막 계속 바로 올라. 문 네, 근처니까. 네, 네. 아니 전문만 근데 뚫리면 들어오는 그 사이에 거니까. 되게 재밌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 이제 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틀어놓고 계속 봤겠죠. 봤잖아요. 근데 안에서도. 어떤 의원님 한 분은 계엄령이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원들이 조용히 된 거야. 계엄군이 들어온다 소리치니까. 그러니까 다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아. 그 이제 또 한 분 의원이 일어나서 제가 아는 것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데 조용히 앉아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또 웃긴 거예요. 아니 근데 마음이 다들 공포스러우니까 그렇지. 보면서도 네, 그렇고 네, 저희- 계엄- 계엄군이 들어온다. 네. 누가 알려주려고. 네. 예 그랬는데 소리 쳤는데 그게 다른 의원들이 조용히 안 조용히 해. 할까요? 네. 조용히. 알고 있어. 나도 다 봤어. 근데 저는 또 보좌관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보좌관들 고생 진짜 많이 네, 했어요. 그날 보좌관들 네. 못 막았어요. 근데 그럼요. 제가 예. 도착했을 때 이미 보좌관들이 바리케이트를 다 쳐서 국회를 막고 본청을 다 막고 이제 의원님 들어가시라고 이제 그 조금만 틈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의원들은 이제 본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좌관들이 그 밖에 쭉 둘러싸고 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막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아 국회 보좌관들도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숨 걸고 있는 거지 보면 그때는. 그래서 이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하나하나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구나. 이것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또 그날 싸우다가 다친 보좌관들도 있고. 보좌관들 시간 저희 네. 따로 한번 마련할 겁니다. 네, 네. 김남희 정말 의원 고생 많이 보좌관이 저 담 넘을 때 저쪽에 안쪽에서 네. 받아준. 네. 근데 저희 보좌관이 저는 못 받아줬어요. 예. 왜냐면 아 저는 제가 네. 보좌관이 혹시 의원 뛰어서 받아주고. 우리 전진태 의원님을 받아주고 원래 저를 받아주러 제가 있는 쪽으로 오기로 되어 받아준 있었는데 의원 그 네. 보좌관이 누구인지 계속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남희 저희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좌관이더라고요. 저를 받아주러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올려버리시는 바람에 네, 보좌관들이 시민들이 오지 건진 못해서 김남희 저는 의원님. 다쳤고 전진수 의원님 의원실에서 영상이 하나 왔거든요. 아 네. 이게 뭔지 일단 들어봅시다. 본회의장이네. 찬성. 야, 이거 찍으셨네요. 제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을까요? 됐어. 표결 와. 시간이구나. 저 처음 봤어요. 아 찍으셨구나. 제가- 저게 저예요. 누가 찍은 겁니까? 아 본인이 저- 찍으셨지. 아니 저는 영상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누군가가 저거를 모르겠는데 아니 아마 네. 그 광주에 있는 전남일보인가 MBC 기자인가 저한테 하면서 제가 아마 했을 수도 있네요. 근데 저 영상을 처음 봤어요. 저 그다음 지금 찍으신 거 의원님 맞는 것 같은데? 의원실에서 네. 보좌관들이 우리가 보고안하고 있는 영상이라서 보내준 거거든요. 어머 처음 봤어요. 저도 어떻게 자, 아마 근데 그날 정신이 진짜 제가 없긴 했나 보네. 근데 어. 저게 진짜 리얼한 게 네. 앞부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옆에서 누가 욕을 합니다. 찬성. 어머 나 목소리 맞네. 됐어, 씨발. 저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옆에 앉은 국회의원 저 누군지 누군가가 알아요. 됐어, 씨발. 그러는데 누굽니까? 저도 알아요.
K로 시작합니다. K. 그 순간 네. 진짜 긴장해 있다가 계속 긴장해 있다가 네. 투표를 딱 하면서 네. 됐어. 야, 야, 이거 미안하다. 리얼해. 네. 저가 아마 그런 제가 했나 보네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있었네요. 그 의원님 자리에서 의원님 찍은 거예요. 그럼 네. 제가 제 목소리가 네, 맞아요. 맞죠? 자리도 맞아요. 예. 맞아요. 의원님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의원님이 아 이거 역사적 순간이라 아마 찍어야 되겠다. 그랬나 봐요. 그렇게 찍었나 보다. 예. 그날 그리고 잊어버린 거야. 자꾸 정신을 잃어버렸네요. 옆자리에 있는 의원 목소리가 보니까 김기표 의원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규표 의원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이렇게 저희는 그 동갑내기들이 이렇게 앉아요. 아, 그랬죠. 69년생 지금 남자 예. 옆자리 국회의원. K 의원이 K가 2명입니다. 투표하고 욕하고 예. 그랬으니 국회의장이 늦어진다고 욕도 했겠네 옆에서. 그 빨리빨리 안 하냐고 정말 소리를 많이 질렀고 네. 욕했죠. 욕하신 분도 계시고 그 K가 했단 말은 아니고요. 욕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거 예. 저런 영상들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중에. 네. 네. 맞아요. 오늘 여기 나온 보람이 있네요. 자, 그 보좌관들한테 물어보시면 보좌관들이 찍은 영상 같은 거나 사진도 있을 거예요. 예, 네. 예,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네. 저희가 싹 다 모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김 의원님은 전공이 처단이라는 문구가 네. 포고령에 들어갔는데 네. 그럼 나도 같이 처단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게 북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북한이죠. 잠깐 예. 네. 처단한다 이런 표현을 얼마 만에 들어봤는지. 그건데 근데 다 혼자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네. 조용히 지켜보면. 그 처단하자 이런 구호는 네. 저 80년대 그 학생운동 할 때 처단하자, 박살내자, 각을 뜨자 이럴 때 쓰는 너무 오랜만에 접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부 문건에 처단한다는 처음 봐요, 너는. 예. 네, 맞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본인들의 이제 의견에 안 따르면 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폭력적으로 관찰하겠다라는 그 이 생각을 보여준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의원님. 네. 아니, 그런데 그 혹시 이 끝나고 나서라도 네.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뭐 집에서 그 부인이 울었다든가 아, 네, 뭐 네. 드라마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고생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서 울었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이제 끝나고 계엄 해제 나고 나서 이제 통화를 했죠. 통화를 네. 뭐 됐다 이제 계엄군 나갔다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잘 됐네. 그래 몸 조심해 그러고 이제 가족들이 다 비슷한 네, 네. 캐릭터신가 봐요. 네. 잘 됐네. 아니 저희 딸은 그 다음 날 메시지를 또 보냈는데 독재를 막아줘서 고맙다라는. 딸이? 네. 음. 네. 야, 그래서 멋있다.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도 이게 문제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감동이었고 근데 딸은 제가 이런 얘기 밖에서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 차 사춘기라.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왜? 네, 네. 해도 돼요. 같이 뛰어갔던 아드님은 그러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는데 그럼 뭘 했어요? 와가지고. 그 아들은 집에를 돌아가서 저희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갔대요. 국회를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럴 때 헬리콥터가 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헬리콥터 보고 엄마 못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 안 했대요? 그냥 저게 뭐지 이런 생각 자기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 아이가 계엄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응? 계엄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계엄이? 엄마 계엄이 터질 수 있어? 어떻게 계엄을 할 수가 몇 있어? 살이에요? 25살.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계속 그 너무 상황이 황당하고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지? 헬리콥터가 국회 내려오는 걸
계속 몇 대가 와서 이제 왔잖아요.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고 그 다음 날 왔더니 엄마 왔어 이렇게 하고 자더라고요 그냥. 네, 좀 재밌었던 네. 게 네. 아들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한 애는 그렇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고 다른 애는 전화가 그 다음 날 새벽에도 오고 계속 왔어요. 엄마 괜찮냐고. 근데 이제 그러고 저희 다른 가족도 많이 우신 것 같아요. 저랑 통화하면서.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 어른들은 아이고 이제 못 돌아온다 이거. 네, 그러니까 너무 저희는 이제 모든 가족들이 어른들은 다 5.18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진숙이 못 돌아온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 다. 죽을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살아서 방송도 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욕설 의원 같이 나와주세요. 다음에 예, 꼭 같이 불러주세요. 마지막에 하시려고 했던 얘기 뭡니까, 의원님? 아, 아니요. 재밌는 건. 근데 저희 아들은 이제 곧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남자아이들은 좀 생각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었던 게 그날 이제 계엄 터지면서 막 위급한 상황에 그 유튜브 방송을 계속 그 국회 본청 안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실시간 채팅에 아이들이 내일 학교 가요?라고 계속 실시간 채팅이 올라오는 게 좀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서. 아이들은 그럴 수 네, 있죠. 네, 네, 좀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빼주세요. 자, 네. 다른 복지 의원들도 계신데 다른 분들도 사연이 많을 텐데 네, 네. 오늘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셨고 저희가 이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싹 한번 돌고 다시 한번 그 모실 건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해요. 맞습니다. 무슨 일이 네. 있었고 지금 조기 대선은 이 일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조기 대선을 하는 이유가 저절로 온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네. 이게 가물가물해요 약간씩. 왜 이 대선에서 꼭 이겨야 되는지도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되짚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 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